네, 저희 KBS는 어제 삼척의 한 어촌계가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유흥주점과 펜션을 넘겨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억 원짜리 유흥업소 건물, 11억 5천만 원짜리 펜션. 지난해 삼척의 한 어촌계가 항만 개발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명목으로 삼척 블루파워의 지원을 받아 사들인 건물들입니다. 어촌계원들보다는 일부 건물주들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쌍한 어민들이 이렇게 말하면 쌀이라도 한번 싸먹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처벌해갖고 아주 처벌을 원하는 거죠. 건물 매입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어촌계의 업무관리 규약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원들은 사업 내용을 몰랐다거나 의결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는 22억 주고 싸야 되느냐, 이런 해 다음 해에는 또 없어. 한 3차, 4차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고 하는 것도 우리 어촌병원들은 몰랐어요. 살았다는 걸 몇 개월 후에 이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회의 서류의 서명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실제로 서명부에선 미음자나 서자처럼 비슷한 필체가 발견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어촌계장은 해당 계원의 요청에 따른 대리 서명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글씨는 우리가 대신 써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글을 좀 잘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네. 또 건물 매매는 계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진의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건물을 막 사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중개에서 총회에 임원진들이 알아서 갖고 물건을 사라 이렇게 됐던 사이거든요. 한편 보상비를 지급한 블루파워는 자신들은 당시 어촌계의 요구를 따라 사업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어촌계 보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성훈 기자, 보름 이상 취재 수고가 많은데요. 자, 먼저 유흥주점 매입건부터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촌계의 보상 명목으로 유흥업소를 사준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네, 처음부터 유흥주점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당시 삼척 블루파워 주식회사는 화력발전소에 쓸 석탄을 들여오기 위해 삼척 맹반해변 인근에 항만시설을 조성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방파제 같은 항만시설을 지으면 어민들의 조업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인근 어촌계 세 곳과 피해 보상 협의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블루파워는 저희가 보도한 어촌계와 2016년 말 어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1차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당시에는 어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투명 카누 체험장 같은 해양 레저 시설, 네. 그러니까 어촌과 관련된 관광시설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정도가 지나 2019년 7월 합의서가 변경이 됩니다. 해양 레저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는 판단 아래 대체 사업으로 건물을 사자는 얘기가 나왔고 네. 최종적으로는 유흥주점과 당시 어촌계장의 펜션까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유흥업소를 사서 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너무 비싸게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현장 취재를 시작한 이후 어민과 지역 주민, 공무원, 부동산 관계자 등 각계의 주민들 수십 명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그 유흥업소의 소유주가 어촌계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도 비쌌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고요. 그래요. 유흥업소가 팔린 건 지난해 9월입니다. 매매가는 3.3제곱미터에 1,3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넉 달 전인 지난해 5월 삼척시는 유흥업소 바로 옆에 있던 한 언론사 소유의 상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매입 가격은 3.3제곱미터에 550여만 원 수준인데 한 2배가 차이가 넘게 나는 거죠. 이 부동산은 그런데 부동산 도로와 인접한 곳이라 골목 안쪽에 있던 해당 유흥업소보다 부동산적으로 더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루파워는 이 부동산의 2배 이상의 돈을 주고 문제의 유흥업소를 사들여 어촌계에 넘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삼척 시민들 사이에서는 너무 비싸게 이 가격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이런 비싼 거래 뒤에는 또 리베이트가 따르게 되던데 말이죠. 뭐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른 어촌계 두 곳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보상을 받았을까도 궁금합니다. 네, 좀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어촌계는 사업 추진이 훨씬 투명했습니다. 이 어촌계도 피해 보상 명목으로 46억 원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이들이 매입한 것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14채입니다. 네. 임대 수익을 거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비싸게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그런 논란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파트 임대 수익 상식적이죠. 대비가 됩니다. 자, 이번 의혹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반 어촌계원들의 목소리도 직접 또 취재를 했는데 그 심정이 지금 어떠시던가요? 저희가 만나본 어촌계원들은 현재 매우 낙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작은 어촌 마을에서 수십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일부 어촌계원이나 건물주에게 돌아가고 정작 자신들이 생업 피해의 보상으로 받은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네. 그분들은 매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식의 보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KBS의 취재 잘 봤다는 말씀을 저도 주위에서 들었는데 앞으로도 취재는 이어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어제 보도를 하게 됐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그 제보 중에는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유사 사례에 대한 불법 혹은 부당한 그런 면을 좀 더 조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훈 기자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